모두 안녕. 오늘은 3가지 요리 세트가 있어요. 1달러, 10달러, 100달러 각각 세트로 감자튀김을 만들 거예요. 1달러 세트에는 소금, 약간의 버터, 감자가 필요해요. 우선 껍질을 벗겨보죠. 끝. 이제 감자를 조각으로 자르고 흔한 모양으로 썰어요. 이 감자튀김을 맥도날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감자를 찬물로 옮기고 여분의 전분이 감자에서 나오도록 해줘요. 종이 타월을 놓아요. 감자를 꺼내서 그 위에 놔요. 감자의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엌 전체가 기름을 뒤집었을 거예요. 작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가열해주세요. 먼저 140도까지 가열하고 이른바 1차 로스팅을 해주세요. 중요한 건 단순히 내부의 감자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3분) 후 기름에서 빼주세요. 이 단계를 반복해주세요. 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170도까지 가열해주세요. 이제 감자 표면을 바삭하게 해줄 거예요. 끝. 기름을 흡수하고 오랫동안 바삭함을 유지하도록 종이 타월로 옮겨주세요. 1달러짜리 감자튀김은 소금에 절이고 섞은 후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다 끝났고 괜찮아 보이네요. 먹어봐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을 똑같이 만든 건데 정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10달러짜리 감자튀김을 가보죠. 여기 재료들이 분명 더 좋아 보여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썰어주세요. 근데 지난번보다 훨씬 두껍게요. 막대도 좀 더 두껍게. 냄비로 옮겨요. 이 조리법은 삶아서 감자의 부드러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달러짜리와 달라요. 냄비에 물을 채우고 가열해주세요. 끓는 순간부터 5분간 삶은 후 채로 걸러주세요. 감자를 그릇에 담고 옥수수 전분을 넣고 감자를 섞어주세요. 이제 튀겨봐요. 이번에는 기름이 훨씬 더 많네요. 따라서 한꺼번에 튀길 수 있어요. 기름을 170도까지 가열하고 감자를 투하해주세요. (3분간) 튀기고 감자를 빼내요. 소금을 뿌리고
슈퍼 훈제 향이 나는 파프리카를 뿌려주세요. 섞어주세요. 벌써 1달러짜리 감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트에서는 치즈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증점제로 밀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우유를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고 체다 치즈를 뜯어주세요. 소스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준비한 치즈 소스를 그릇에 부어요. 끝. 10달러의 감자튀김이 완성이에요. 먹어봐요. 이것은 첫 번째 감자보다 2배 더 맛있네요. 이제 100달러의 가장 비싼 세트에 감자튀김을 요리할 거야. 먼저 병을 열고 말린 화이트 트러플을 꺼내요. 칼로 그것을 잘게 썰어주세요. 파마산 치즈를 까서 강판에 문질러 주세요. 냄비에 유지 크림을 붓고 트러플과 파마산 치즈를 넣어주세요. 가열해주세요.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진하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됐네요. 감자로 넘어가요. 아주 우수한 감자네요. 껍질을 깐 다음 중간 크기의 막대로 잘라주세요. 모든 감자를 팬에 넣고 샴페인을 따요. 냄비에 붓고 식초도 넣고 스토브의 최대 열로 뚜껑을 닫고 감자를 5분 동안 끓여요. 물을 버려주세요. 그릇에 감자, 전분을 넣고 섞어주세요. 오리기름에 튀길 거예요. 병을 열고 팬에 부어요. 볼륨감을 높이려면 약간의 식용유를 넣고 섞어주세요. 지방을 가열하고 마침내 VIP 감자튀김을 튀겨요. 마찬가지로 소금에 절인 다음 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파머산 치즈, 트러플 부스러기를 얹고 마지막으로 장식용 식용금을 얹어요. 그리고 트러플 크림 소스를 담으면 $100 상당의 감자튀김이 완성이에요. 먹어보죠. 모두 안녕. 지난번 비디오에서 우리는 거대한 철갑상어를 요리했고 철갑상어의 머리를 버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약속한 대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생선 스프를 요리해볼게요. 경매에서 저는 18세기 왕실 생선 수프에 대한 아주 오래된 레시피를 샀고 레시피의 이름은 바로 사프란을 곁들인 트리플 로열 생선 스프라고 불려요. 세 종류의 생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트리플이라고 불리죠. 첫 번째 국물은 철갑상어의 머리와 꼬리로 우려낼 거예요. 그럼 머리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아가미를 제거해주세요. 아가미를 그냥 냅두면 국물이 써져요. 다 됐군요. 머리를 싱크대로 옮기고 점액을 완벽하게 씻어내 깨끗하게 해주세요. 철갑상어의 뼈도 있지요. 그것도 우리의 수프 요리에 사용할 거예요. 같은 조각으로 잘라줘요. 뼈에서 섬유 조직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가마솥에서 생선 스프를 요리해봅시다. 철갑상어 뼈 조각과 머리를 가마솥에 넣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장작을 펴봅시다. 이러한 땔감이 많이 필요해요. 마른 알코올을 스토브에 넣고 불을 붙여요. 땔감을 넣어줘요. 생선 스프는 강하게 끓이면 안 돼요. 매우 천천히 익혀야 해요. 그러면 국물의 맛이 더 깊어져요. 주기적으로 표면의 거품을 제거해주세요. 세 개의 양파를 껍질채로 넣어서 끓여줘요. 레시피에서는 이것이 국물이 황금색을 띠게 해줄 거라네요. 그동안 두 번째 육수를 준비해보자고요. 작은 물고기 러프 또는 농어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농어를 샀어요. 손질해봐요. 캐비어도 있네요. 아가미를 잘라내고 구석구석 헹구고 깨끗하게 준비된 농어를 거즈 위에 모아요. 남은 농어들도 똑같이 해줘요. 위에 딜과 파슬리 같은 많은 채소를 얹어요. 그리고 우리 수프의 세 번째 물고기는 젠더예요. 이것은 우리 저수지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물고기예요. 가장 큰 장점은 뼈가 없다는 거죠. 배를 열고
내장을 제거하고 아가미를 잘라내요. 다 됐네요. 젠더의 머리를 잘라내요. 거즈로 옮겨요. 배를 계속 갈라줘요. 물고기의 절반을 잘라 뼈를 분리해주세요. 뼈가 포함된 슬라이스를 분리해줘요. 여러 번 접고 머리와 함께 놔줘요. 필레의 모든 지느러미를 제거해주세요. 갈비뼈도요.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필레도 동일하게 반복해줘요. 뼈가 없는 두 개의 필레가 됐군요. 이것은 생선 수프의 고기가 될 거예요. 필레를 먹기 편한 조각으로 잘라요. 됐네요. 발라낸 뼈들도 국물에 들어갈 거예요. 향신료로 후추, 월계수잎 많이, 소금을 넣어줘요. 거즈를 모아서 묶어주세요. 스프를 2시간 동안 끓였네요. 철갑상어의 머리와 다른 모든 부분도 꺼내줘요. 거즈 주머니를 국물에 넣어줘요. 국물의 맛을 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우려줘야 해요. 그동안 당근과 감자를 준비해요. 두 야채의 껍질을 모두 벗겨주세요. 당근을 세로로 잘라주고 반원으로 썰어주세요.
감자는 쪽으로 잘라주세요. 두 번째 주머니를 다 우려냈네요. 거즈를 꺼내주세요. 주머니의 모든 맛이 육수에 우러났어요. 양파도 꺼내줘요. 국물 표면에 모든 거품을 완벽하게 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깨끗한 양동이와 채를 준비해줘요. 채 위에 거즈도 올려요. 국물을 걸러내줘요. 다 됐네요. 깨끗한 가마솥에 걸러낸 국물을 부어요. 감자를 넣어주세요. 당근도요. 뚜껑을 덮어 다시 끓여요. 그동안 삶은 철갑상어 머리를 가져와요. 짜투리라고 해도 살이 많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살들을 뼈에서 발라내서 그릇으로 옮겨요. 그릇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네요. 수프의 이름에 주목해주세요. 사프란을 곁들인 트리플 로열 생선 수프. 절구를 가져와서 소금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인 사프란을 부어요. 절구에 넣고 소금과 함께 갈아서 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색을 내줘요. 스프에 붓고 저어주세요. 스프가 거의 완성됐어요. 농어살을 넣어주세요. 철갑상어살도요. 보드카를 부어주세요. 레시피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생선 수프를 가장 신선하게 하기 위한 방법. 자, 연기 맛을 위해 수프에 불타는 통나물을 담가주세요. 수프가 완성됐어요. 접시에 따라줘요. 살이 많이 들어있는 매우 먹음직스러운 생선 스프네요. 자, 먹어봅시다.